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2번째 시간으로 게임 6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6. 외국 미디어의 한국인 묘사. 서양에서는 일단 동양인이라고 하면 일단 접한 역사가 깊고 한국의 5천만 인구가 적어 보일 정도의 억 단위 인구를 가진 데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먼저 생각해서인지 나오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또한 과거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나라인 만큼 나오더라도 중국인 같은 타 동양권 인물들과 구분이 어려운 몰 개성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향도 있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디테일하게 짚자면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긴 해도 이에 납득이 갈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유명했던 참전국 중 거의 유일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이었고, 이어지는 냉전기간 중 소련과 함께 공사권 거두라는 위치를 차지했던 중국, 20세기 동안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을 이루었던 일본은 이래저래 유명한 것이 당연한 수순. 게다가 이 두 나라들은 일찌감치 해외 이민과 진출을 통해 서구권에서도 이들이 어떤 특징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시간이 꽤 충분했다. 그러던 중 중국, 일본 사이에 끼인 채로 국력이든 인구든 세계에 끼친 파급력이든 심지어 이민을 비롯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전부 부족했던 한국에는 당연히 눈길이 가지 않은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한국인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2000년, 10년대에 들어서 서양인이 지금까지 알던 동양 국가 중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모가 있는 나라라는 포지션을 나름 빠른 속도로 구축하기 시작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셈. 1972년, 82년까지 11시즌이 방영된 MASH라는 미국 드라마는 당시 미국 내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 배경이 한국 전쟁 당시 미군문이다. 이 드라마는 당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상한 고정관념이나 상상,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본토에 야자수가 나오고 한국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고 남자들은 베트남식 밀짚 모자를 썼다. 가난한 형제가 한 명의 부인을 공유하는 괴상한 풍속까지 나왔으니 말 다했다. 그야말로 일본인과 중국인의 잡당이었다는 것. 사실 이 작품은 원래 월남전을 다루려고 했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으로 바꿨다는 속사정이 있다. 참고로 야자수 종종 중 종려나무는 한국 본토의 남부지방 부산광역시, 거제시, 여수시, 목포시에서 자생하며 종려는 일본 야자인 외종려, 중국 야자인 당종려가 있으므로 틀린 것은 아니다. 물론 중부지방을 그렇게 묘사했다면 당연히 틀린 묘사다. 그래도 굳이 개성을 부여하자면 한국인 캐릭터는 특정 분야에 미칠 듯한 고수 아니면 실력 팔아서 막강하지만 결국 주인공한테 발리는 역할로 많이 나온다. 혹은 발차기를 엄청 잘하거나 살짝 나사빠진 놈이 많다. 뛰어날지 몰라도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캐릭터가 태반이다. 남성 캐릭터는 공부 잘하는 까칠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캐릭터는 공부 잘하는 보이시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다른 나라의 매체에서 한국인은 남성의 경우 바텀 계열, 여성의 경우 부치 계열의 동성애자로 묘하게 많이 나온다. 어려 보이는 동부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상 팬도 적지 않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동성 친구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한몫한다. 남학생끼리 거리낌 없이 스킨십이 이루어진다거나 여학생의 경우 의자에 앉으면 겨우 위에 앉거나 뒤에서 껴앉거나 심심하면 앞에 앉은 친구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좀 친해지면 거의 언제나 손잡고 다닌다거나 허벅다리 베기도 한다. 외국, 특히 서구권에서는 동성과 이러한 레벨의 스킨십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한 외국인이 한국의 대학가에서 여학생들이 2~3명씩 손을 잡고 길을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레즈비언이 많다니 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 여성들도 손잡고 몰려다니기에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한동안 한국 혹은 한국인 하면 한국전쟁, 가난한 이미지, 북한 등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대부분이었고 캐릭터로 돈벌레, 일벌레, 소수의 공부만 하는 너드로 묘사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부터 K-팝, 온라인게임,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로 인한 이미지 향상, 세계 영화 산업에서 한국 영화 시장의 독보적인 성장,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폭넓게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들, 2010년대에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미국 본토에 진출한 한국인 등이 그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덕분에 미국인들이 직접 실제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한국인이라는 특성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계 배우 풀 자체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 점도 있다. 일본인과 중국인 1세기던 미드에서 점점 한국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로스터, 드롭 데드 디바, 멘탈리스트, 그레이 아나토미, 워킹 데드 등 주조연급 2로 한국계 배우가 한국계 인물을 밝히면서 나온다. 그 외에 CSI, 로 오더 등 각종 수사물이나 더 오피스 같은 시트콤에서도 한국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거나 지나가는 대화에서라도 꼭 등장하는 편이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기존 이미지가 희미했던 것이 한류 등 한국 시장이 확장되면서 다른 동양 국가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될 기회가 많은 면도 있다. 해외 매체에서 한국인 캐릭터의 다양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이야기고 미디어나 매체에서 북한인들은 다들 악당, 테러리스트 등으로 나오는 등 북한 자업자득으로 생긴 이미지 때문에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 이미지는 2017년 뉴욕타임즈에서 1746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전도에서 북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찍어보라고 조사한 결과인데 총 36%만이 한반도 위쪽에 맞게 찍었고 나머지는 남한과 중국, 일본, 심지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를 찍었다. 북한이 외신에서 다뤄지는 빈도수를 생각해보면 남한에 비해서 오히려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답변 수준이 이 정도이다. 실제로는 서독, 동독의 사례와 달리 중국, 북한과 남한을 구별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가끔 남쪽에 사는 한국인들을 괴롭히게 하기도 한다. 북한 문제에 민감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이해관계국 국민은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라는 구별을 매체를 통해 종종 받기 때문에 한국이 두 개의 집단 내지 국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시골이나 제3세계로만 내려가도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게다가 이들은 외국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적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발 콘텐츠보다 미국발, 일본발 콘텐츠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시골 사람들이나 중장년층 역시 알고 있는 나라가 그다지 없는 편으로 어디서나 이건 비슷한 현상이다. 또한 제3세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의 존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편. 일례로 슈퍼주니어의 예성이 북유럽권에서 김정일 아들로 오해받는다거나 프랑스에서는 북한이 자본주의고 남한이 주체주의라는 식으로 오인받았거나 하는 사례가 목격되는 중, 다만 동남아시아처럼 한류가 유행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이 유명한 편이기는 하다. 물론 지금도 유럽권에서 한국이 비교적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미 유럽에서는 동양인의 이미지는 중국인이다. 이는 이들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페인어 등에서 본래 중국인만을 지칭하는 치노, 중국인라는 용어를 타 아시아 국가 출신들조차 중국인과 구별을 못해서 한꺼번에 싸잡아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용례이다. 그렇지만 이는 외국 문서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한국인이라는 이런 유형의 사고방식에서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도 외국인을 서양인, 미국인, 적어도 영미권 사람과 같은 뜻으로 사는 일이 많고 실제로도 건발 혹은 코카서스 인종을 만나면 어레짐작으로 그 사람은 영어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 결국 특정 문화권을 대표하는 국가가 어떻게 이미지를 알렸느냐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인데 이로 밀어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스테레오타입은 미국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럽권에서조차 하필 중국인의 아시아인의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를 꿰차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일본인이 동양인의 스테레오타입이다. 그래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꽤 괜찮은 편이다. 국가별 한류 운수를 통해서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당장 위 링크글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이 저쪽이나 기성세대의 인식 때문에 세대 갈등이 생긴 건 똑같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한류붐을 타고 한국의 이미지가 대단히 높고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 열풍도 나름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동남아시아권이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한류 인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세계 최강의 예비역 전력.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최강의 예비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 절반인 약 2천만 명의 남성 중 그 절반인 1,000만 명 이상이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발발 시 길거리에 지나가는 20대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자를 아무나 붙잡아도 기본적으로 사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공익이나 방위 출신이라도 훈련을 받았다. 당장 번화가에 나가서 30분만 투자해도 소총수, 어무병, 통신병, 행전병, 정자병, 운정병, 탄약병, 정운병, 박격포병, 포병, 공병, 헌병,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 중위, 대위 출신의 위관, 못해도 한두 명의 영관급 장교, 심지어는 운이 좋다면 장성급 출신 전역들을 찾을 수도 있다. 심지어 해군, 해병, 공군도 이에 해당한다. 함정 성선자 및 비번 중 민항기 조종사라면 바로 함정 전투기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 모집된 예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사격 능력, 수류탄 투척, 각기전투, 수경, 경계근무, 진지구축 등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예비역 중 수많은 특수전 수행 능력자들이 절비하다. 특전사, UDT, 특공대, 수색대, 해병수색대, CCT, HID, UDU 등 전쟁 발발 시 화기, 탄약만 보급되면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게릴라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LA 폭동 당시 한인타요에 거주하던 예비역 아재들이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각각 지지체까지 만들어 폭동을 방해해낸 사례는 아주 유명한 일화이다.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